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안동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감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 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송탄 출장소장 오호영 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호영 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 확대입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850
158가구를 긴급 지원 대상자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 연계를 통한 취약가구 1,595가구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97개소 경로당에 현대화 사업비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급식용 쌀 위에도 대체식 구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즐거운 공동체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아동 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북부 지역 어린이집은 우리시 전체 22%에 해당하는 91개소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3,140명이며 824명의 보육 교직원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8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특별 점검, 코로나19 방역 점검 등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6개소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공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청소 및 수목 전지 작업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 컨설팅을 통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공어린이 놀이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주사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9월 30일 기준 3만 88가구에 4만 1,492명으로 맞춤형 급여 확대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 대상자 1,770가구를 선정 및 발굴하였고 총 6만 9,547세대 12만 6,751명에게 기초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주사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 및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39쪽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와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취,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주요 악취 발생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환경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접하고 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효과적인 환경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사업장 등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홍탄 출장소 관내에는 10월 말 현재 5,575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유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대상 품목별, 위생 취약 분야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개 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질의해 주시죠. 네. 소장님 정말 요즘 행감 기간에 위원회별로 다니시면서 행감 보고하고 감사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늘 또 우리 북부에 또 관할한 읍면동도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지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늘 북부 지역 또 시연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우리 대부분 민원이 가장 그 마을회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그 우리 리모델링하고 수리 같은 거 하는데 출장소하고 또 우리 본청 노인 장애인과하고의 그 협력 관계가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넣다 보면 업무가 이제 그쪽으로 또 이관되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관되는데 그걸 잘 좀 조율해서 그분들의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좀 부서와 협력해서 잘 좀 민원 발생한 부분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체계나 이런 이제 업무 체계가 약간 좀 이원화돼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출장소 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죠? 저희가 18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실은 출장소에서 우리 경로당 같은 거 대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좀 한정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그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는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현대화 사업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라든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현황들이 현황 파악을 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좀 폐업하거나 휴업한 그런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도 좀 많이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그 지금 출산율이 그 떨어진 거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2년 전보다 한 30개소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도 또 우리 관에서 뭐 지원해주거나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나 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항상 우리 사각지대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송탄 출장소에서는 뭐 좀 대응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방안 같은 거는 좀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그 어려운 가구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이랑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특히 이제 읍면동의 그 각 단체에 홍보를 하면은 그 자기 그 관할에는 지역에서 어느 가구가 어렵다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읍면동랑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국인들한테 우리 또 북부는 이런 다문화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혹시 무연고로 이렇게 사망하고 그럴 때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잘 처리라기보다 그분들에 대한 뭐 본국으로 어떻게 뭐 소환을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절차 같은 거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좀 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전에 그 중국 국적의 무용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국 대사관에다가 그 가족 소재 파악을 하고 그 중국 본토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무용고를 그 해서 그 추모공원에 안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고물가 시대 경제가 되게 악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각지대들이 더 우리가 돌보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은 아시는 것처럼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유엔에서. 그에 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 1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평택에 조사해 보니까. 그럼 이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행복해야지만이 진정한 행복한 평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놀이터는 기저귀의 놀이터라든가 오산에 가까운 데 있는 꿈의 놀이터 이러한 곳들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기획을 하고 또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놀이터가 형성됨으로써 친화적인 또한 소재로 인해서 놀이터가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우리 평택에는 특별히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평택의 놀이터의 전수 조사를 했는지 또한 전수 조사를 했을 시 노후된 놀이터 또한 새로 지어야 할 놀이터 이러한 곳에는 이제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만들어야지만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그 북부 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 저희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현재 그 놀이터가 그렇게 뭐 현대화되고 이렇게 아이를 위한 쪽으로는 건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본청에서 아동복지과에서 그 서정 어린이집을 요번에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동 위주로 해서 개보수가 처음으로 그거 한 곳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도가 좀 높으면은 앞으로 나머지 어린이 시설도 그런 방향 쪽으로 해서 시설 보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좀 언론에서도 접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그 당사자인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에 참여하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추세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잘 좀 저기를 해서 본청 이런 관련 과에서 이거 기획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이런 의견들이 잘 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출장소에서 중간 역할을 좀 이렇게 하고 저희 출장소 관내에서 혹시 뭐 보수나 이런 저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송탄에 지금 공공놀이터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그 놀이터 기구가 꼭 그거를 교체해야 될 때에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친환경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그러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좀 이 시대의 눈높이에 우리 창의적인 행정이 좀 같이 따라 주어서 교체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 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이제 본청에게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송탄에서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되 우리 고덕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2026년도에 개원하는 걸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정말 우리 존중받는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정말 훌륭한 그 놀이터,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창의체험관 할 때 의견 수렴 내지는 공청회 이런 것도 수차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출장소에서도 그러한 지금 의원님 건의해 주신 그런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례적인 한 번의 어떤 공론회가 아니라 여러 번 많이 그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놀이터 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2018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아이들 놀이터가 보통 이게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창의성을 띄우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 놀이하는 이런 공간으로 하는 기적의 놀이터라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그런데 그 부분을 2018년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했어요. 토끼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땅속을 들어갔다 나와서 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놀이터인데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놀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이 북부 쪽에는 굉장히 그 아이들이 줄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놀이터를 보완을 하거나 어떤 개보수를 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여러 사례를 어떤 놀이터를 갈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좀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구해서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오감을 자극해서 정말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 기구를 타는 놀이터가 아닌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 이렇게 조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다른 남부나 서부보다는 조금 다른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극적이고 호감적이고 그다음에 오감을 발달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가 어떤 선도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적의 놀이터를 치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된 지가 한 10년이 넘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들어와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 평택에 2개인가 3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기술센터에다 했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놀이다운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제가 한 2가지만 우리 19페이지 지도감독 그 조치 결과 하나만 좀. 아동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19페이지 보면 5번에 우리 아동 시설 지도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급식 위생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송탄 관내에 혹시 식중독이나 위생 그 음식 관련해서 지도 단속에 적발된 그 건수는 있습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뭐 식중독 관련돼서 어린이 시설, 또 노인 시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은 잘 되고 계신가요? 근래 보니까 뭐 방송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엊그저께 저 보도 자료가 좀 나오고 했는데 꼭 우리 평택에도 여기 관련해서 혹시 우리 송탄 출장소에 뭐 조치한 결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그 19페이지에 있는 5번의 아동시설 점검은 이게 위생시설, 급식시설은 어린이집 안에 있는 급식소를 점검한 겁니다. 어린이집 안에 있는 급식소. 예. 예. 그래서 그 외부의 음식점 같은 거를 한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 안에 급식. 예를 들면 식중독과 관련하는 음식에 관련된 건 지도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어디서 하는 거? 거기 자체 점검을 했는데 그 관련은 그 위반한 어린이집은 건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요새 네.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한 예. 겨울도 식중독 증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 여기에도 좀 유념을 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면은 우리 그 환경위생 그 악취 관련해서 제가 그 축산 악취 때문에 곤욕을 좀 주민들께서 민원 사항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 처분이 5건이나 있어요. 이 행정 처분은 축사에 관련된 행정 처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요. 예. 검사 의뢰에서 이제 오버가 나왔을 경우에 네. 그거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 같이 나가시나요? 축산 반려동물과나 우리 그 환경국 그 지도 단속과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이제 같이도 합동으로 하고요. 예. 저희 자체도 이제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하고 예. 악취 자동 측정기로 그것 같이 포집을 해서 검사 결과가 오버가 나오면 고산하장에서 이제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이 어떤 건이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그 농장은 그 농장 2군데 하고요. 공장이 이제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 73페이지에 돼 있으신 거죠? 예. 그 내용인가요? 농장이 2개 있고 일반 업체가 3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축사 농장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는 그 농장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지금 여기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됩니다. 집중 관리 대상 농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 농장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여기에 개선 명령이라고 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 초과에 보면은 기준이 15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과가 20배입니다. 20배. 2개 다. 여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그 1차 해가지고서 과태료로 지금 개선 명령과 과태료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나갔습니까 여기?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조치가 다 끝난 건데 9월 5일이면은 예, 다 끝난 사안입니다. 얼마 나갔어요? 이 그 위에 농장은 이번에 70만 원, 예. 그 밑에 농장은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20배인데 왜 과태료 그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한 건에 70만 원입니까? 그게 이제 1년 내에 오바를 한 번 하는 데하고 예. 2번 하는 데하고 1차, 2차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를 안 해놓으셨죠? 개선 명령이라만 해놓으셨고. 그 내역은 저희가 또 별도로 세부 내역을 아니 별도로 하실 거 있으니까. 없어요. 하실 거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빠지셨다. 과태료 얼마까지 나간 것까지는 요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뭐 안종이나 분청이나 출장소나 다 여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도 일부 의원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에서 중점을 두고 할 사항이니까요. 거기에 유념하셔서 같이 여기에 동참하셔서 악취하고 쓰레기 문제 조금이라도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이어서 송탄 출장소관할 면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위 면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지휘면장 이상봉.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소감 부서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면동 소관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오영기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탄 출장 소관할 면동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면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진위변장입니다. 박선양 서탄 면장입니다. 정혜용 구덕 면장입니다.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강경기 서정동장입니다. 네, 주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면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면 소관 47쪽 내 눈에 딱 맞는 안경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노안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20분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면 물론 안경점을 방문하여 개인별 시력 검사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맞춤형 안경을 제작해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소유계층 지원 등 각종 이웃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고 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운영입니다. 폐현수막을 사용한 에코백, 앞치마 등의 생활용품을 제작으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함에 따라 폐현수막 처리 비용 절감 및 환경 보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06쪽 민관협력 이웃사랑 나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거 취약지역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 세대 및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특색 사업을 기획 발굴하여 주민의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입니다. 관내 주요 단체와 협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명절맞이 나눔 행사와 더불어 각 단체에서 김장김치, 밑반찬, 농산물, 생필품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건강 보양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입니다. 208쪽 희망 꿈나무 용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구 청소년들이 용돈 부족으로 인하여 학업과 진로 탐색에 소홀하지 않도록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9쪽 엔젤 나눔 미용 봉사단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임의용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말벗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노년층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서정동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내 꿈을 잡아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외부 활동 감소 및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 70명에게 진로, 직업 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체험의 발판을 제공하였습니다. 252쪽 선도적인 클린업 서정동 구축입니다. 취약 지역인 둥구제 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인식 개선을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 한 곳을 신규로 설치하고 가림막 3곳을 개보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속 불편 요소를 해소하여 선도적인 클린업 서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 5개 관할 면동에 대한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이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협의한 대로 면동장님들의
그 의견 청취를 하는 거하고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동장님들 많이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또 수해도 있었고 정말 복구하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코로나 전국에서 또 버텨 오셨고 단체장님들과 또 큰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김장들 다 하셨어요. 면동에 아직 다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올가을 올해 농사는 얼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면동에서 그 단체 협의회 분들하고 잘 또 면동을 또 무리 없이 또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송탄 출장수장님의 또 지도력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뭐 강제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청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임 위원장님 끌어오시면서 있으면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30초 정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임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희 지난 8월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월교에 쌓인 쓰레기를 다 같이 또 김승현 위원장님 비롯 또 김순희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 진임위원을 찾으셔가지고 대청소하는 데 한심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임위원회 그 건의사항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임위원 야망이 쪽에 창갈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좀 약간 대형 배수로인데요. 먼저 수해 때 그 구조상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견치석으로 쌓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관리 기간은 지금 농어촌공사로 돼 있는데요. 저희 시에선 연관된 데가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좀 애써주고 계신데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공사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너진 부분은 올해 11월 달에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요. 그 바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년 또 그 장마철이 되면은 그 주변들이 견치석으로 쌓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위험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좀 농어정책과나 뭐 농어청사에 좀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진임위원 야망리 쪽에 우리 창갈배수로에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임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관우 위원장님 지역구시죠? 근데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수문 관련해서도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동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시에 건의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탄 위원장님 혹시 고생 많이 하셨죠 올해? 아유 거기 하우스 다 수해 입으셔가지고 애쓰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탄면장 박선영입니다. 저희 서탄면은 25개 읍면동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3,620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중에 노령 인구가 60세 이상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공장이 343개에 8,2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거시설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형적인 농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실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주거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늘 현장에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 배수 펌프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늘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관우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진임 위원장님하고 우리 서탄 위원장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나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뭐 본청에서도 무척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따로 우리 상급 기관에 대한 그런 협의 문제라든지 너무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의원님들하고 우리 소장님들하고 우리 본청에서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수원 부장이라든지 우리 배수로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뭐 겪는 그런 아픔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가 안 되면 우리 상급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답변은 하는 시간은 빼고요. 듣는 거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동 위원장님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고덕에 현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아시다시피 38국도가 지금 상당히 그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38국도 그 확장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올 연말쯤에는 착공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보상률이 40%값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방안을 내년에 강제 수용 검토를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법원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지가를 또 보상가도 산정하고 이의신청 받고 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은 이게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 38국도가 정체되다 보니까 동거리하고 방충리 농로 쪽으로 또 차들이 또 많이 우회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천담 복합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방충리 일원에 이제 들어서는데 지지난주에 해당 부서하고 업체에서 이제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방축 2, 3, 4 특히 오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 바로 옆에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자기 집 옆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으면은 당연히 반발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에코센터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하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손익 타산 때문에 아마 지상에다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좀 공원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축 2, 3, 4, 오리가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면담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 정체 문제는 곳곳의 정체 문제는 이제 한 곳 문제가 아니고 우리 팽성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폐기물 시설이나 지금 안중에 양교리 쪽에 레믹 공장 들어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문제들이 지금 서부 쪽에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시민 위주로 해서 민원 처리를 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적정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이상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읍면동장 현업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청취해 주시는 우리 김승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동은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44,000명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에 거주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계신 거는 이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점 수거지나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쓰레기 문제는 그래도 좀 이제 나름대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적지 않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 계신 단체분들이나 시민들과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수거 활동이나 이제 청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재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도시의 문제로 이제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현업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챙기고 또 고민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우리 이제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는 의원님께서도 그런 해법 관련해서 좀 같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청취하시고 또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더 해소해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김명수 의원님이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 우리 뭐 복지 환경에서 악취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굉장히 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정 동장님 마지막으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서정동장 강경기입니다. 평소 우리 서정동 지역발전위에 애써주시는 김승겸 위원장님 비롯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정동은 인구 2만 4천여 명의 18%가 우리 소외계층에 속하는 그 구도심의 전형적인 도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정동의 방침은 클린업, 깨끗이 하는 거리 조성을 동정 방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정 구통 개나리 아파트 담장 붕괴 우려로 인해서 그 하단에 인도 보행 약 70m가 지금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개나리 아파트는 약 42세대가 거주하는 40년 이상 된 구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9월 달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그 유관 안전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선행 조치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담장 벽화 훼손도 다시 재도색하고 또 더구나 그 일대 그 공군 작사 윗부분을 지나가는 그 경사도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정 16동에 서정동 1066-1번지 내에 대유 빌라입니다. 그 주택 가운데 한 40여 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그 은행나무를 마을 주민이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환상 박피를 2019년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나무 하단에는 민가 4-5가구가 지금 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좀 조속히 나무를 제거해 주신데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 보행 문제라든지 우리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같이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또 상당 부분 지금 나왔던 예. 그런 사안이고 어떤 그런 그 민원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저희 출장소 후관과에서도 지금 그렇죠. 좀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희 면장님, 서탄 면장님, 고덕 면장님, 중앙 면장님, 서정동 면장님,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진희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상소, 면동 소관, 송탄동, 지산동, 송복동, 신장 1동, 신장 2동, 고덕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탄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탄 출장수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승겸 복장경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장소 관할 면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철 송탄 동장입니다. 최유승 지산 동장입니다. 김태근 송북 동장입니다. 김훈원 신장 1동장입니다. 성기환 신장 2동장입니다. 안영미 고덕동장입니다. 네, 그 현황 자료는 전에 같이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연동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홍탄동 소관 더불어 사는 사랑나는 문화조성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마을 부녀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주민들과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98쪽 송탄동 관내 가로화단 조성 사업입니다. 송탄동 유유지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역 2개소에 소나무, 영산훈 등 화단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관입니다. 345쪽 길 위에서 찾는 민관 협력, 현장 공감 로드 체킹 추진입니다. 지산동 18개 통에 대해 동장 및 직원이 방문하여 통장 및 해당 주민과 통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47쪽 도담도담 마음 나누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근본 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컬러링북, 보드게임, 마스크, 세정제 등 마음 백신 키트를 제공하여 심리 방역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소위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실천입니다. 송북동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 회원들을 중심으로 저소득 가정 소위계층에게 김치,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따뜻한 지역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395쪽 어르신 무료 장수사진 촬영입니다. 송북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무료 장수사진 촬영 활동을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며 어르신이 공경받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397쪽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수어교실 손끝으로 말해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송북동 지역사랑 보장협의체에서는 수어교실 손끝으로 말해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어를 익혀 장애인의 사회성 발달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 1동 소관입니다. 444쪽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입니다. 신장 1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반려인견 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반려견 문화예절 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신장 근린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 철로길에서 철길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제안하고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46쪽 청소환경 업무 관련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폐자원의 활용 및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어린이 환경 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 자원이지만 쉽게 버려지고 있는 종이팩과 우유팩을 수거하기 위해 관련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관내 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하여 수거하는 찾아가는 폐자원 집중수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1:1 결연 사업, 남산터 마을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사업, 삼계탕 나눔 행사 등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신장 일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신장 2동 495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돌봄 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장 2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누리는 공간뿐 아니라 신장 2동의 다문화 특색이 어우러져 문화, 학습, 우정이 공존하는 복합 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496쪽 주요 위험 골목길 로그라이트 설치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주요 위험 골목길 6개소에 로그라이트를 설치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덕동 소관입니다. 533쪽 초등 돌봄 아동의 지역 돌봄체 구축 사업 모두 다 같이 추진입니다. 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과 연계하여 이용 아동을 위한 플라워 클래스,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은 기부 물품을 고덕 드림 코너에 기부하여 일방적 수혜를 받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활동 속에서 행복한 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 사업 온마을 다같이 추진입니다. 2022년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계획 시범 사업으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및 자발적이고 마을 주도적인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특별 강좌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온 마을이 다같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지지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탄동, 지산동, 송복동, 신장 1동, 신장 2동, 고덕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동장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선에서 정말 우리 출장 소장님과 함께 1년 동안 많은 일들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듣고 동장님들의 한 말씀씩 듣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동장님 먼저 하죠. 예, 저 송탄동장 안병철입니다. 저희는 알다시피 이 송탄동의 송탄 출장소 관내 브레이시티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브레이시티가 원만하게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불어 이제 주변에 이제 자연불악들이 이제 아직 있습니다. 자연불악들이 이제 브레이시티에 편입된 필지 외에 이제 인접한 자연불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도시화가 되면 자연불악들이 상당히 시설 면이나 이런 모든 면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게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 김승경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 주시는데 저희 송탄동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복지 환경만큼은 이렇게 소외된 데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인프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에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산동장님 좀. 네, 지산동장 최우승입니다. 지산동은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관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목 통장님. 네. 예, 송북동장입니다. 저희 송북동은 인구가 한 2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조금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추세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게 좀 노후돼서 이제 좀 도시 쪽으로 그 이제 지제 쪽이나 아니면 또 고덕 신도시 쪽으로 좀 이사를 가는 좀 추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이 있고 또 산림이 있고 불악산 그리고 또 농지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있기 때문에 행정하는 데는 조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관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잘 그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저희 동하고 잘 소통해서 원만히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청사 건립이라든지 또 동부고속화도로가 이제 지나가는 문제, 앞으로 이제 25년도에 청사도 건립되고 동부고속화도로도 이제 완료가 되면 명실상부한 또 이 북부 지역에서 또 상당히 또 발전하는 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지도 또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장 일동장님 한 말씀. 예, 신장 일동장 김훈원입니다. 그 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요. 그 저희 신장 일동의 경우에는 그 전에서부터 이제 신장 일동하고 이동 지역이 많이 낙후가 돼가지고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가 그거를 많이 타왔었는데 저희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동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좀 이제 그런 이제 좀 불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신장 일동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이제 항공기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항공기 소음이 그 등급을 나누는데 뭐 1등급부터 뭐 3등급 이 식으로 나누는데 그 저번에도 한번 그 이관우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등급 조정이 부대하는 1등급이 돼 있고 그 외곽에서 보상 줄 때는 2,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이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왜냐면은 외곽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채정이 돼야지 왜 기지 안이 1등급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소수만 1등급으로 되냐? 이게 이제 그런 좀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향후 이제 국방부하고 논의를 하든지 뭐 할 적에 좀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이제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미군이 주둔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군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평택시로 이제 특히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전국에 있던 분산돼 있던 그 아프리카 계통 그 외국인들이 그 다른 데는 그게 그 외국인이나 하게 되면은 그 차별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전에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거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들이 이제 해서 뭐 인터넷으로 통화했든지 아니면 뭐 그 핸드폰으로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대거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치안이라든지 그 사회 문제가 조금 이제 그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도 이제 영세민이 많은 편인데 그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그 소외된 이웃의 작은 나눔 큰 물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말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직접 이제 기업체라든지 그 자영업자를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 올해 이제 연말을 위해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저기 협약을 하고 이제 그 설득을 해가지고 그 두 건에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한 개는 식당이고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이제 제과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제 저기 협찬을 받아가지고 저희 불우한 이웃들한테 그렇게 저기 그 공평하게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거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하신 말씀 주세요. 항공기 소음 등급하고 뭐 특별히. 네. 뭐 우리 그러니까 신정일동 동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 문제 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 신장 1동 2동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실은 미흡하게 좀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군소음 보상에 따른 문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추장소장님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 시와 또 협력을 해서 또 국방부에 협력을 해서 그 등고선에 대한 등급 체계를 한번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의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신장 이동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장 이동장 성기환입니다. 의원님들 그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 신장 이동 같은 경우 그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관우 부의장님께서 워낙 촘촘하게 살펴주셔서 특별히 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하고 계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관우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덕동장님, 네 마지막으로 예. 네, 고덕동장 안영미입니다. 오늘이 그 저희가 고덕동에 개청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니까 좋고 뿌듯한 날도 있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더 정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제 협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는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상공회의소 임시 이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그래서 그 월 2,1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이제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민원인들이 불편을 한 점이 그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이제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또 단체장님들 회의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이 매우 이제 불편을 이제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옆에 이제 LH 부지 한 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LH와 협의를 해서 11월 3일 날 무상 임대하기로 이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본 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추경 예산에 민원인 주차장 조성에 관한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경에 올라오시는 건 좀 전체적으로 면동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애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그 송탄 출장소 소장님과 관할 면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숙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종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종 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종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안중출장소 소장 신동의. 자, 안종 출장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출장소장 신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중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다 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서부지역은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35개소에 958명, 경로당 222개소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 사업으로 2,855가구에 6,300만 원, 코로나 격리자 생활전비로 17,255가구에 5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무한돌봄 대상 256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경로당 219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82개소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보육 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북권역 어린이집 총 77개소이며 지역 아동센터는 8개소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70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중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아동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공정한 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개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읍면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2,840명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 2,035명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최소화를 위해 집중조사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급여를 제외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경기도형 무함돌봄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단체, 기업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 사업 및 읍면벌 기관단체 합동 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정착을 위하여 주요 시가지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영문 표기된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 거주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불법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CCTV를 27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클린 기동반, 주말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를 추진합니다. 최근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생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 축산 농가를 집중 단속하고 무인 자동 포집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악취 민원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해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 관리 및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유통 점유율이 높은 식품 및 명절 성수기 식품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의 우려 집단 급식소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복지환경위에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니 경로당이 222개소인데 경로당 급식 지원은 219소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세계에서는 휴지나 돼 있는 공경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휴지 임시적으로 휴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휴지에 돼. 무엇 때문에 임시적으로 휴직을 되죠? 글쎄 이제 이게 그 만호 1, 2하고 만호 6, 2 그리고 원정 해군이 휴지를 했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 휴지했다가 다시 개원 안 한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이렇게 휴관 결정을 내린 그런 경로당들입니다. 휴관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네. 지원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에서도 제 본인이 질의를 했지만 저희 평택에는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8쪽을 보니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 CCTV를 설치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정말 아동 학대가 없는 우리 아동 친화 도시로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CCTV를 해서 아동 학대가 발견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2020년도까지 발견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학대 사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이후에는 네. 아동 학대가 발견된 사례가 CCTV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러한 아동 학대 그 CCTV를 통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아이들의 발견이 안 되기를 또 꿈을 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CCTV가 좀 더 설치해야 될 곳은 혹시 없는지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롭게 예를 들어서 된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제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CCTV를 바로바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곳은 거의 100% 다 설치하는 거고요. 예,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그 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행복한 서부 쪽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송탄 출장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공공놀이터에 잘 검토를 하고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그 서부 쪽에서도 전반적인 거는 본위원이 알 수는 없지만 그 노후된 놀이터나 이러한 새롭게 해야 할 놀이터에는 친환경적으로 우리 순천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가 있고 오산에 보면 꿈의 놀이터 이렇게 1호점부터 몇 점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 정말 창의적이고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중에서도 시와 함께 가구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말 서부에 가면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정말 살 곳이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소장님. 네, 우리가 지금 그 내년에 그 현재 지금 그 모래로 돼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모래. 모래를 운영되고 있는 놀이터가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탄성 포장대로 다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서부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소장님 우리 그 양교리 레미콘 공장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 지난번에 이거 환경 관련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도 했었고 또 주민분들도 오셔서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이제 브레인시티에서 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쪽 지역이 또 그 레미콘 공장이 2개나 더 있고 학교도 있고 공장이 또 밀집돼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삶의 질적으로 좀 자꾸 떨어져가는 동네 그쪽이. 그래서 그 한쪽은 개발이 되고 한쪽은 이런 그 우리 그 환경에 아주 저해되는 그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뭐 주민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레미콘 공장이 지금 그 오성면하고 청북 토진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이유를 제가 좀 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평택시의 제일 중심이고
교통으로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이라는 특성이 1시간 이내 거리 1시간 지나면은 한 30분마다 강도가 1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멀리 떨어진 저 고잔이나 저 호성 이쪽 끄트머리는 안 들어가고 오직 지금 다 5호선 그 한가운데로만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 피해가 이제 눈부시 뻔한데 일단 앞으로 저희도 그 지금 현재 저 3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 지하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좀 많이 드리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하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아까 또 송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저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쓰레기라든지 악취라든지 특히 축산악취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이 그냥 군데군데 집중관리 지역에 거점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뭐 늘상 신경 쓰고 있지만 이게 잘 적극적 행정이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난해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자주 접하고 자주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들 활동하는데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없으신가? 그러면 뭐 마치도록 하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식은 없죠. 이것도 끝내면 되죠.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